중국은 대만을 자신의 나라라고 여기며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만은 중국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한자 이외의 새로운 글자로 대만의 언어를 표시하려는 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는 과정에 대만 방송사의 여기자가 취재차 한국에 파견된 후 한국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방송에서 문화부 기자를 맡고 있는 피넨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대만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대만을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중국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방으로 여기며 중국의 주장을 반대하는 대만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다시 국제사회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반격하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바로 항복시켰다면 아마 중국도 대만을 집어삼켜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문화부 기자라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대만이 중국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대만의 언어를 중국의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하지 말자는 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대만의 언어를 중국의 글자로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도 독립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주장이 대만 내에서 대두되고 있거든요. 중국어 대신 새로운 글자로 대만의 언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 문화부 소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답니다. 대만의 언어는 굉장히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 글자나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만의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한글로 대만의 언어를 표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고 급기야 한글을 대만의 공식 표기어로 사용하자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자는 입법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언어를 한국의 한글로 표기하자는 연구를 대끼깐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끼깐뿐을 취재하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취재를 하러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세계의 각종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말을 할 때 나는 소리를 쉽고 편하게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서 다른 글자들보다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는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하자는 주장을 적극 찬성하고 있어요. 대만의 학자들뿐 아니라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한글의 우수성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세계의 석학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글만큼 뛰어난 언어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다른 언어들이 한글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중국의 한자는 뜻을 표시하는 글자이다 보니 뜻마다 새로운 글자가 있어야 하고 글자 수가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글자를 배우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소리를 표시하는 글자이다 보니 글자 수가 적어서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엄청나게 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창조적인 글자라고 생각해요. 저희 문화부 기자팀에서는 한국에서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대만의 학생을 찾아서 취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마침 제 친구 동생이 한국에서 어학원을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를 찾아가 한국의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외국 학생들이 다니는 어학원이라고 하니 대만 학생뿐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한글 공부가 어떨지 함께 취재하여 한글 특집을 보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문화부 기자 중 한 명의 동생이 한국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기자의 동생을 포함해서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 인터뷰를 하기로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한글이라는 글자에 대한 생각을 직접 생생하게 인터뷰하여 취재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한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국행을 자원하여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한국을 실제로 가보는 것은 처음이라 설레이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한국에 가기 전 한국말로 인사를 외워가고 싶어서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인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열심히 연습해서 준비했어요. 한국에 가는 비행기에는 역시 한국인들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한국인들과 대만인, 그리고 중국인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지만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대만인들에 비해 피부가 하얗고 키가 더 큰 편인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머리를 잘 감지 않아서 옆에 앉으면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기분 좋은 비누향이 나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서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어 한국말을 준비해 오길 잘했다고 뿌듯해하면서 2시간 반 정도의 비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취재의 주인공인 동료 기자의 동생인 수퍼는 한국을 원래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예요. 지금은 한국의 명문대인 연세대학교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수퍼에게 연락해서 같이 공부 중인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연세대학교가 있는 신촌으로 향했습니다. 신촌에 도착해보니 젊은 학생들의 생동감 있고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고 저도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설레었어요.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니 저 앞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네요. 바로 오늘 만나기로 했던 수펀이었어요. 수펀과 연세대학교 교내에 들어가 학교의 건물들을 구경하며 설명을 들었는데요. 연세대학교는 전통이 깊은 명문대학교라고 하네요. 학교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들이 함께 있으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학교에 들어서자 잘생긴 남자가 수펀과 저를 향해 웃으며 다가왔어요. 누군지 몰라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수펀이 저의 취재를 위해 학교에서 조교를 하는 대학원생에게 학교 소개를 부탁했고 그래서 학교 소개를 위해 나와준 것이었네요. 대학원생 진호 씨가 학교를 돌면서 저에게 연세대학교와 연세어학당을 설명해 주었어요. 연세어학당은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학교라고 하네요. 1959년에 문을 열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고 매년 9,000명의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학당에 들어와 보니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온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 온 캐롤을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캐롤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음식도 맛있어서 한국이 너무 좋다고 하네요. 특히 한국어와 한글이 예뻐서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에 반해서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이란에서 온 아니 씨는 한국 문화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해요. 아니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한국에 온 것이 꼭 천국에 온 것 같다고 문자로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웃네요.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고 오는 외국인 학생들도 있다고 진호 씨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연세어 학당에서는 초보부터 고급 한국어까지 배울 수 있으며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배우게 된다고 해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고 난 후 대만에서 온 수펀과는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수펀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드라마에 나온 장소와 음식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서 한국에 오고 싶었다고 했어요. 한국에 오니 한국이 더욱 좋아진다고 하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대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며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글을 공부한 노트를 보여주며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대단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최근 대만에서 사용하는 글자를 한글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신이 대만의 언어를 한글로 써보니 못 쓰는 단어가 없다고 하면서 이미 한글을 배운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간단하고 쓰기 편해서 하루빨리 한글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신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자는 워낙에 글자 수가 많고 뜻 글자이다 보니 새로운 뜻의 단어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글자가 생겨야 그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배워야 하는 글자가 많아지고 글자가 많아지면 글을 배우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글은 소리 글자라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모든 말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만어를 표기하는데도 효율적이라는 점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친구들과 회식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저도 같이 따라갔어요. 학교 소개를 해준 진호 씨도 같이 회식에 참석을 했네요. 다 같이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요. 돼지고기를 불판에 직접 구우면서 바로 먹으니 더욱 맛이 있었어요. 삼겹살에 소주를 한 잔씩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대만에는 도수가 58도인 고량주를 마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술을 같이 먹지는 않는 편이에요. 적당히 기분 좋은 도수의 소주를 삼겹살과 함께 먹으니 회식하는 기분이 나서 즐겁게 저녁을 먹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잡은 호텔로 돌아가려는데 진호 씨가 길을 알려준다면서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볼 때부터 호감을 주었던 터라 거절하지 않고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사실 처음 가는 길이라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친절한 진호 씨가 데려다 준다고 하니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 밤길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라 같이 가준다고 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모두와 인사하고 식당 옆 골목길에서 진호 씨를 잠시 기다리는 동안 술에 취한 누군가가 저의 어깨를 딱 부딪히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시비를 걸더라고요. 안전하다는 한국의 밤길이 헛소문이구나 싶고 불안해서 진호 씨를 눈으로 찾으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진호 씨가 나타나서 단호한 말투로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는 슬금슬금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 남자가 가버리자 한숨 돌리며 진호 씨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진호 씨는 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라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질까 걱정이라며 부드럽게 위로를 해주었네요. 아까의 단호한 모습과 저에게 대하는 친절한 모습에 반전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대만 남자들은 약간 여자 같다고 해야 하나 좀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편인데요. 진호 씨의 단호하면서도 남자다운 늠름한 모습을 보니 정말 멋있어 보이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네요. 호텔로 가는 길에 한강 야경이 멋지다고 하면서 잠시 들렀다 가면 어떨지 진호 씨가 물어봤는데요. 짧은 2박 3일 일정으로 와서 취재 이외에는 가본 곳이 없는 것도 아쉽고 해서 같이 가보기로 했어요. 한강 공원에 와보니 공원이 잘 관리된 모습도 멋지지만 야경이 정말 화려하고 예쁘게 보여 2박 3일 일정으로 온 출장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어요. 어제 도착해서 오늘 하루 종일 취재를 했고 내일 돌아가는 일정으로 짧게 긴급 취재 일정을 잡았는데 다음번에는 심층 취재를 핑계 삼아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네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내일 대만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취재는 잘 마무리하였고 한국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준 어학당 학생들에게도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한국분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하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다시 또 한국에 와서 더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네요. 오늘은 대만의 기자인 피넨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만의 언어를 한글로 표시하자는 주장이 대만에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넨 씨도 한국에 와서 한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알고 가신 것 같아 저도 뿌듯하네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피넨 씨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